자, 오늘도 뭐 정보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접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시장이 재미가 없다. 네. 네, 재미가 없으면 보유한 그분들의 주식이 안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 인덱스는 조금 올랐는데 네네. 개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용한 편이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현상이 계속될 건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어제 주식시장을 샀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계속되면은 아마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를 접근할 거고, 그러면 시장은 또 재미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어떨까요?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 시장은 그냥 그 지난 1월 고점 이후로 기간 조정 숨고르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하루에 식사를 3번 하지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는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시장 1월까지 좀 작년 11월서부터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 과정,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으니까 좀 쉬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가도 올라오고 있고 코로나 백신도 많이 하게 되고 경제는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향후 좋아질 기업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순서를 기다려라. 네. 기다림이 좀 지치니까 이제 지겹고. 그러면 이제 점심을 좀 일찍 드시면 되겠죠. 아점으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점이 될 만한 기업들. 어제 또 반도체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제 지진 때문에 일본의 르네사스가 공장 가동이 또 중단됐다고 하던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혹자들은 그런 표현하던데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반도체난이 심해진 건 처음 본다. 네네. 6.25 때 반도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현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반도체 쪽은 계속 조금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하반 경직성을 지니고 있고요. 사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저마진 상품이었고 좀 로엔드 제품이었었기 때문에 메이저 업체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다 그런 것들이 좀 확산 속도가 빨라지게 됨으로써 수요가 좀 급해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 보면 그 공급망도 어느 정도 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필연적인 현상. 그래서 지금 병목 현상에서 조금 좀 호흡이 가빨라졌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반도체 관련된 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기업을 골라오셨는데 역시 소비재 쪽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제 쿠팡 이슈가 시장 전체를 도배했잖아요. 지난주서부터 쿠팡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가 좀 회복하게 됨으로써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광고 산업이죠. 광고 산업. 예. 사실 어제 쿠팡 관련주들 그래갖고 이제 며칠 상간 좀 반응을 했잖아요. 네, 뭐 물류업체도 올랐고 뭐. 근데 이게 좀 포장지 업체까지 올랐는데 제가 보는 의미에서는 진위 여부라고 해야 될까요? 예. 미국에 상장을 하는데 이제 사실 쿠팡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쿠팡 LCC. 네네. 미국 회사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하는 거예요. 예. 네, 그냥 이 영업만 국내에서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100%를 미국의 쿠팡 LCC가 가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수혜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반영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산업계 전체를 봐야 되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 오늘 그래서 기업을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들어보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들이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시장도 에드테크라고 하는데요. 에드테크. 예. 에드테크 시장에서 이 타겟팅 광고 업계의 신궁이다. 그러니까 타겟팅을 잘한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와이더 플랜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됐죠. 예. 2010년도에 설립해서 지난 2월 3일 날 기술 특례로 신규 상장된 기업입니다. 당시에 공모가는 16,000원이었었고요. 이 와이더 플래닛의 사업 모델은 현재는 그냥 단순하게 통계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된 광고 플랫폼 및 노동 집약적인 광고 운영 체계
광고 시장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마케팅 광고 대행 서비스를 대체하는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에 기반한 프로그래매틱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타겟팅 광고, 그쵸. 그전에 광고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뭐 DM 마케팅, 네네. 다이렉트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물량으로 갖다가 막 붙잖아요. 필요치도 않은데 스팸처럼 막 광고가 오고 전화들이 오고 저도 많이 시달리지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걸러지면서 필요한 것들만 나한테 그렇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미지도 좀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한 이런 플랫폼을 기업에게 제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한 마케팅과 그 성과를 쉐어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타겟팅 서비스 및 신규 고객 유입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그 광고업계 용어로 DMP 기반의 DSP 사업자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용어가. 네, 이 DMP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풀이를 하면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와이더 플래닛이 모큐어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광고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저에 대한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DSP라고 하는 거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인데 네. 현재 타겟팅 게이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 유저를 대상으로 해서 적합한 매체에 적정한 가격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이더 플래닛의 사업을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티몬이나 나이키 같은 회사가 그런 기업체가 나스미디어나 플레이디, 에코마케팅 같은 그런 광고 대행사의 광고 대행을 맡겼을 때 나스미디어나 플레이디나 에코마케팅 같은 회사는 이러한 와이더 플래닛의 타겟팅 게이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체에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여주는 이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는 구성도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좌측에 보시면은 기업이 소비 콘텐츠를 제공을 하게 되면 광고 대행사가 그것을 갖다 매체에 실기 전에 그 중간 과정에서 네. 광고를 갖다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와이더 플래닛이 제공하고 있는 타겟팅 게이트하고 모큐어라고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서 매체에 광고를 실게 되고 소비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 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과 연관돼서 수익을 수취하게 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고 수익보다도 매체 비용이 적게 되면 그 적게 되는 만큼 광고의 타겟팅 효율이 높아지는 만큼 와이더 플래닛의 수익성은 증가될 수 있는 사업 구조죠.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은데 기호식품으로 네. 뭐 여성분들이 이제 뭐 달달한 그런 에피타이저 음식들 이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마카롱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마카롱을 선호하는데 이 마카롱이 어느 뭐 약간 느끼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 선호가 되는데 순댓국집 옆에 이게 있어버리면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마카롱이나 이런 달달한 걸 원하는데 그걸 나한테 그 지역에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요런 집들이 맛있어요라고 알려주면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듯이 네네. 마케팅을 이렇게 한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타겟팅 마케팅. 타겟팅. 예. 네. 인크로스도 어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인크로스나 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전 단계 광고 대행사고 나스미디어나 플레이디나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타겟팅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와이더 플래닛의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거죠. 일종의 게이트를 여기 거쳐가지고. 예. 그래서 타겟 게이트라고 플랫폼 이름을 타겟 장명을 게이트.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갖고 신규 상장 이후에 근데 물량이 막 쏟아져가지고. 네.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다 했는데. 왜냐하면 기술 통계였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나와 있는 숫자 밸류를만 놓고 보면은 퍼가 상당히 높게 되니까 우려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이더 플래닛의
그 투자 포인트를 첫 번째로 보면 성장성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 1세대의 노출 광고, 2세대의 검색 광고와 틀리게 3세대는 프로그래매틱 광고라고 해서 타겟팅 광고 시장이 지금 성숙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장이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41%로 고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디지털 광고 내에서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침투율은 작년 기준으로 68%나 침투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밖에 아직 침투가 안 돼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선도주자로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종교단체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3세대 광고 같은 경우는 사용자 행태, 기호,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내역이나 검색 기록이나 SNS 기록이나 위치 기록, 이동 기록 이러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광고해주는 사용자 핀포인트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하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와이드 플래닛의 성장성이 기대되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와이드 플래닛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이제 매출액의 선행 지표로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이 모바일 CT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응률이거든요. 네. 반응률이 지난 3년간 2배를 증가했습니다. 2010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기준으로 모바일 CTR이 1.0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1.01%가 뭐야?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 시간에도 많은 광고가 송출되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100명 중에 1명은 구매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1%를 랭킹하고 있는 건 국내에서 와이드 플래닛이 1등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을 꼽는 반응입니다. 경쟁업체가 많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네, 경쟁업체가 많아도 이 정도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손을 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CTR이 0.1%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네. 와이드 플래닛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5억 원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굉장히 상당히 영업 레버리지라고 해야 될까요? 매출 레버리지? 예, 매출의 이익률이 급증을 하게 된 구조죠. 그래서 1.01, 10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CTR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안정성입니다. 국내에서의 선도적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수한 광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광고주가 약 9천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광고 대행사 그리고 와이드 플래닛 당사, 광고 매체 간 협력 얼라이언스가 공고하게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타겟 적중률 그리고 뛰어난 광고 효과를 통해서 신규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5년간 선행 투자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하는 데 비용과 관련된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 국면이고요. 올해서부터 본격적인 숫자가 올라올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신규 사업도 저희가 좀 봐야 될 텐데. 신규 사업도 있나요? 네. 네. 초개인화 메타 쇼핑몰 미디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어 많이 등장하네요. 좀 딱딱한 용어죠. 초개인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사적인. 네.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개인을 갖다 좀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맞춤형 큐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마존이 지금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람 한 명을 10분의 1로 세그먼트를 해서 대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봤었던 거 오늘 이 사이트 들어갔을 때 저 사이트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이 계속 변화하게 되거든요. 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런 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저를 아마존은 10분의 1로 세그먼트를 했다는 거고요. 와이드 플래닛도 이것과 관련돼서 초개인화 메타 쇼핑몰을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타겟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신규 성장 동력으로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IoT와 관련된 매체에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하는 것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이 우스갯소리로 허수아비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핸드폰을 들었냐 안 들었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람이고 네네. 아니면 그냥 허수아비다라는데 네네. 그만큼 이제 모바일은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행태를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갖고 분석한다는 건데 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자연이다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자연한테도 도라지와 산삼을 팔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너무 지금 웃겼나요? 네. 와이드 플래닛이 갖고 있는 비식별화,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돼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아이디가 4,300만 명입니다. 거의 전 국민 커버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매일 250 테라바이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갖다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이드 플래닛의 성장성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네. 그리고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오뱅 이슈가 있습니다. 1개월 내에 약 그 6.54%, 44만 3,079주 오버행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버행이요? 예, 43만 주? 예. 1개월, 상장 한 후 달. 1개월. 네. 네.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네, 2월 6일 날 상장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3월 초, 그러니까 다다음 주쯤에는 네네. 이제 물량이 좀 풀릴 수 있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버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기업의 성장 동력을 좋게 보는 경우에는 블록 딜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렇죠. 경우도 다 많기 받아내죠. 때문에요. 다만 일단 1개월 오버행은 저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점점 디지털 파편화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에드테크로서의 시장 선도적인 지위는 저희가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매 전략으로 매수가는 현재가, 현재가.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5,000원 타이트하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긴 호흡으로 특히 이제 올해 내년 본격적으로 성장되는 모습을 저희가 체크해 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또 이게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설이 될 거고, 그러면 또 뭐 서버용 디램이 쓰일 거고, SK 그렇죠. 하이닉스가 생각이 나고, 네네. 약간 뭐 그렇기도 한데, 자, 오늘 기업을 집중적으로 들어본 거는 일단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신규 상장된 기업 들어봤고, 소문으로 풍문 얘기들도 아마 이 같은 맥락이 어제 들어갔던 것 같죠. 네, 그런 류들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 전일 알체라라고 하는 기업도 알체라. 상당히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회자가 되었는데요. 안면 인식과 그다음에 또 그 이 모바일 앱도 애플리케이션도 네네, 있잖아요. 그것도 네. 있는데 일단 그 알체라 같은 경우는 현재 대주주가 스노우입니다. 스노우, 네이버. 네이버의 자회사이죠. 그래서 알체라 같은 경우는 비주얼 AI, 모든 시스템 및 카메라에 적용 가능한 얼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사진 분석하는 데도 채택이 되어져 있고요. 얼굴 인식 확률이 99.9%랍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또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사진 찍어놓고 좀 지나게 되면은 좀 에이징 현상이 발생되는데 네. 그것도 필터링을 해낼 수 있고요. 안경을 써도 필터링을 해낼 수 있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기술이 특화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어제 시장에서 회자가 됐었던 거는 요즘 메타버스가 많이 회자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 네이버 Z의 3D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이런 그 동작 인식과 관련돼서 특화되어져 있는 이 알체라가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어제 시장에서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네. 요즘 뭐 하여튼 관련된 산업과 또 관련된 기기들, 디바이스들 계속 또 눈에 많이 띄던데 네네. 이 VR 기기들, 오큘러스 퀘스트 2인가요? 그렇죠. 출시가 됐는데 상당히 호평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VR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상한가도 갔었던 게 VR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납품한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VR은 궁극적으로는 아무래도 메이저 업체들이 유리하겠죠. 삼성전자도 몇 년 전에 안 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보면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게 됨으로써 네. VR과 관련돼서 신기술 도입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VR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더 메이저 업계 위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일 두 번째로 또 회자됐었던 기업도 좀 비슷한 기업입니다. 알체라하고 유사한 형태인가요? 바이브 컴퍼니라고 바이브 하는 컴퍼니. 기업인데요. 네. 이 회사의 사명이 과거의 다음 소프트입니다. 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사업부에서 인큐베이팅 된 기업인데 바이브 컴퍼니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솔루션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지혜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소피아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고객 선호도도 조사하고, 뭐 KBS나 SBS 같은 경우는 그 시청자 선호도도 조사를 하고 이런 데 채택이 되어지고 있고, 뭐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기반의 조종사 피로도 측정 프로젝트도 수주를 했다라고 해서 좀 호평도 받았었고, 우체국의 차세대 종합금융 시스템 구축에도 참여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채택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재미있는 건 어제 이제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 세무사가 상당히 세금을 체납하고 숨어 다녔는데 그것을 갖다가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 발견을 했답니다. 이런 국세청의 빅데이터 개발 유지와 관련돼서도 바이브 컴퍼니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점 그 빅데이터 가공과 관련돼서 바이브 컴퍼니도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네이버의 알치라, 카카오의 바이브 컴퍼니 이렇게 약간 매칭이 좀 그런데 이 두 종목 다 저희 그 일발장전 시간에 한번 다뤘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도 높아지고. 자,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고 끝낼까요? 저는 이제 그 제넥신의 시간에 9.99% 강세를 보였는데요. 4달 중에 이제 동남아시아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술 수출을 한다는 소식이 회자되었고, 그리고 이제 보령제약이 시간에 9.90% 강세를 보였는데요. 식약처로부터 제2형 당뇨 환자 대상으로 BR3003A1 또는 BR3003B1의 병용 투여에 임상 3상 승인 완료 뉴스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처캠이 시간에 2.53%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핵의학회와 ACNM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논문 연구상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그 연구 논문의 내용은 전립선암의 표적 진단시약 FC303 재료명이 이제 플로라스타민이죠. 이것의 성능과 관련된 논문이 1등으로 수상을 하게 되면서 퓨처캠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재료들이 나온 기업들은 조금 강세를 나타냈군요. 네네. 자, 시장 정보 사항들 이것저것 좀 다뤄봤고요. 메리츠증권 영업금융센터 이스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